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서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사태에 거듭 사과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요? 궁금해집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김성우 한국자유연합 대표, 조대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담화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부터 먼저 소감을,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잘 됐으면 잘 됐다고 하시죠. 네. 저 담화를 첫 번째 사과할 때 했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담화였다. 처음에 국민 네. 앞에 서서 바로 사죄하고 네. 오늘 쓰신 표현 그대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 수사받겠다고 그러고 또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아예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저보다 더 나갔어야 국민들이 그래도 민심이 조금 더 납득을 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또 일부 보도에 대통령께서 대기업 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또 미려하고 K스포츠에 또 돈 내놓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모두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 전에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이런 중요한 이 사법적 문제 제기될 때마다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문제 없다.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내가 말하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니까 말 못한다고 하니까 옛날 했던 행동하고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으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꺼줬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설득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첫 단계에서 말씀 시작하실 때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심렵게 염려하시는 거 죄송하다 이러든가 아니면 저와 저 주변과 관련된 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일로 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 죄송하다. 이거 국민 정서에 안 맞거든요. 대통령을 다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이 모든 게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서 다들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규정하고 본인은 그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못한 잘못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총론을 좀 얘기해 보시죠. 하고 싶었던. 총론을 뭐 저도 여러 사람한테 듣고 저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건 아니고 진심이 조금 담겨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근데 지금 분노한 허탈한 이 민심을 달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열흘 만에 했는데 열흘 전에 90초 내지 100초 하고 지금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는 거를 그때 열흘 전에 정도 수준에 했어야 됐고 지금으로는 한참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갑니까? 근데 두 가지가 확실히 잘못됐어요. 하나는 이걸 시국을 수습안을도 같이 내야 되는데 시국 수습의 어떤 미래형의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특검과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응하는 거를 풀어보겠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지. 앞으로 뭐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 시국 수습안이 없었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최순실 씨의 개인 일탈로 그거를 규정을 사실상 한 거지. 네. 본인은 도덕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을 본인의 거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전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한 연민이 아직은 남아있음을 문구에서 좀 느꼈습니다.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위법 사항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체임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마치 타자만 지칭하고 그 일부의 특별 세력이 위법 사항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요. 모두 내 잘못이다 이런 멘트를 한번 있었죠. 그거는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지 수사에 있어서 그리고 위법 사항이 발생될 시 이 부분도 나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 개인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으로라는 그 부사를 붙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대부분 바라봤을 때는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하지만 그 나의 불찰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불찰이라는 거는 나의 법적 책임을 떠나서 내가 내 주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번 이 담화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안 고쳤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누가 이거를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고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뭐 네. 아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대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호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외롭다는 표현들,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홀로 살면서 챙겨야 될 여러 개인사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이런 일종의 예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든가 약간의 호소력을 가질 수는 있는 게 분명한데 다만 지금 5% 지지율 95%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되는 여론을 전환시킬 만한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핵심 의혹들을 피해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라는 일종의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상적인 일 처리가 아니었는데 이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오늘 발언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누리당이요, 뭐 또 여러 가지 만나서 또 의총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의총하는 장면이 참 과관입니다. 네, 과관인데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개하려면 저를 탄핵하고 회의 마시고 탄핵하고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 일일이 그런 걸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뭘 물어보고 해? 정진석 원내대표님 언들한테 급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급박을 해? 네, 두 분이 같은 답비밖에 아닌가요? 정진석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 정진석 원내대표는 범친박계라고 범친박계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저렇게 김성태 의원이 또 화를 내신 겁니까? 원래 당헌당규상 의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네.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이제 협의해가지고 비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관행적으로는 그동안에 거꾸로 비공개를 주로 하고 공개를 하려면은 또 특별히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행을 주장하는 거고 네. 김성태 의원은 당헌당규를 주장하는 그런. 그러면은 우리 조혜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헌당규를 지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그동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는 친박 쪽에서 계속 공개하라고 공개 당헌당규대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지금 이제 친박이 거꾸로 문 닫고 하자고 이렇게. 왜 공개하면 안 되고 왜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근데 의총을 그게 뭐 우리 김광덕 기자는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왜 본인 얘기에 굉장히 쑥스러워. 본인도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수석 부대표 할 때. 저는 그러니까 공개하면 투명하고 그래 공개된 개방형 정치를 하는 데서 좋은 거지만 공개가 비공개냐 그렇게 중요한 거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자기네 중요한 내부의 의사결정하면 공개라는 건 신경 써서 언론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 네. 실질적으로 개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초반에는 언론에 공개하고 중간에는 비공개했다가 나중에 그걸 모아서 다시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우리 많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이제 몰래 이제 소위 문에 귀를 갖다 대고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저분들이 저런 거 가지고 자꾸 또 네,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 앞에 보이니까 안타깝죠. 네, 새누리당 참 답답합니다. 저 네. 상황을 보면서는 그러니까 비박에서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이제 그다음에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다음에 그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고, 새누리당도 지도부로 당 지도부도 굉장히 책임이 있고 여기 친박이 책임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 친박 지도부 사퇴하라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정당한 건데, 저기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근데 참 어찌 보면 또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싸우는 모습은 진짜 보기 새누리당이 안 좋은 거고, 실질적으로 비박 중에서도 저는 이정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사실 리더십은 사실 상실하는 건데, 비박의 일부 지도부들도 보면 자기 지도, 이게 이 최순실 사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박 지도부들도 자기가 당 대표일 때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자기는 최순실 존재를 알았다 그러는데, 그런 그 막는 역할을 제대로 했든지 자기가 지도부를 자기가 사퇴하든지 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도덕적 명분이 없는 비박 지도부도 많다는 거를 그냥 또 참. 여당이 또 담화문을 냈는데 그 담화문도 굉장히 답답한 담화문이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늘 뭐 새누리당 오늘 이렇게 아니, 의총 근데 보면서 지금 느낀 게 뭡니까? 친박은 뭐 당연히 국민 앞에 석고대져야 되는 거고요. 또 권력을 사유화한 부분. 다만 지금 이걸 공격하고 있는 비박 역시 국민들 눈엔 당파 싸움이나 당권 경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재창당 수준의 이런 위기, 이건 대통령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위기고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어디선가 좀 코어밸류, 핵심 가치를 지킬 만한 그런 근원지가 나와야 되는데 비박마저도 저렇게 나가고 있다. 단순한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어떻게든 조율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모습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뭐 노론 소론 싸우다가 또 노론이 또 뭐 동인 서인 또 싸우. 이거는 거의 조선 시대는 거의 뭐 별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이 새누리당의 지금 어떻게 현상을 보면서 우리 변호사님이야 뭐 객관적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뭐 어쨌든 뭐 비박이나 친박이나 할 말은 있겠죠. 근데 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새누리를 친박 비박으로 안 나눠서 보거든요. 그냥 다 새누리당으로 그러니까. 보는데, 안에서 싸우면 본인은 반성 못하고 국민들은 등한시에 두고 또 싸우는 걸로만 보이니까 제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더라도 그 결론에 국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지율 5%입니다. 지지율 5% 오늘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지지율 5%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나 세계에서 지금 어느 대통령도 지지율 5%는 이상은 나올 것 같던데, 어떤 누가 오늘 모 회장님이 전화 와서 전 세계에서 지지율 5% 대통령은 없다는데 뭐 확인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사실상 뭐 정신적으로는 뭐 탄핵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 95%가 대통령을 믿지 않고 그 국통치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공조직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하지, 공무원 조직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소에 하던 그런 업무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통치권이 사실상 점점 이제 정지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그동안에 오늘 그 담화를 포함해서 며칠 전에 이제 두 번의 인사,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수렁에 더 깊숙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임명된 인사를 갑자기 국민들은 대통령이 좀 그 자숙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아픈 속을 좀 풀어주는 걸 고민하길 바라는데, 갑자기 그런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민들 더 이제 실망하게 하기도 했고, 인사를 또 임명이 된 분들이 오늘 예를 들면 뭐 한광욱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국회 회의에서 뭐 대통령은 소신과 원칙이 있는 분이다. 또 뭐 최순실 씨 행실을 대통령은 몰랐을 거다. 또 뭐 여론지지율 50%는 그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뭐 그리고 이선 후퇴 같은 건 난 건의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인사도 점수를 까먹었는데, 그 인사로 이렇게 비서실장이 된 분이 대통령 남은 5%조차도 비서실장이 까먹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오늘 그 대마문도 최소한 실장하고 몇 수석하고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회람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내가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 아마 제대로 국민 마음을 살피고 국민 속에 들어와서 이 사태를 보는 실장이나 수석이었으면은 조금 미흡합니다. 좀 더 강하게, 좀 더 그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국 수습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 20대는 1%예요.
이거 예, 예. 너무 심각하고 예. 30, 40대가 3%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 지지율 이 5%라는 거는 뭐 진짜 우리가 뭐 매우 심각한 사태고 세계적으로 거의 사례가 거의 없을 거고 국내적으로는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 6%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에서 최저인데 이 상태를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저 표를 보십시오. 지지율- 20, 30대가 1%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40, 50대가 3%입니다. 거의 예. 없다는 예, 얘기입니다. 60대 이상이 13%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콘크리트 지층에 있던 대구 경북에서 10%고요. 호남은 제로입니다. 예. 0%입니다. 그런데 이 5%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보통 레임덕이라는 걸 지지율 20% 이하면 레임덕으로 봐요. 근데 이거는 20% 이하로 지난주 17% 떨어지지만 바로 일주일 사이에 14%가 더 떨어져서 5% 떨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식물 리더십 상태로 간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도가 되면 날개 없이 이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되면은 웬만큼 하면은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소위 기자 회견을 해서 대국민 사과한 거를 일종의 그 전환기로 아마 전환점으로 바닥을 치는 거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식물로 말하면 식물 상태도 식물도 그냥 식물이 아니라 거의 이파리가 거의 다 말라버리고 줄기까지 거의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물 좀 주고 영양분 좀 비료 좀 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완전히 가지를 치고 대수술을 해야만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네.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네. 이게 리더십을 다시 살리기가 쉽지 오늘 않다. 담화문으로 과연 5%가 몇 프로가 될지 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언론과 등 검찰의 수사 결과 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95%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대통령의 불통이라든가 일방통행식 국정운행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불법과 거짓말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법치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적어도 대국민 사과에서 잘못됐다. 거짓말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로 최순실 사태가요. 지금 굉장히 새 국면에 들어섰는데 오늘 검찰 이야기, 검찰 희한한 그림이 떴습니다. 그 대역설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요. 저게 지금 최순실이가 아니라는 건데 한간에 떠드는 최순실 대역설입니다. 최순실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구속돼 조사 중인 피의자는 최순실 본인이 확인돼 검찰이 얘기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게 최순실 씨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라는 설이 나와서 저건 또 뭔 뭐냐, 소리, 저게. 뭐냐 했더니 이제 지금 현재 뭐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설들이 워낙 많이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불신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라든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인하느라고 지문 대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설이 나오니까. 근데 지문을 대조한 결과 본인 이미 확인됐다 이러는데 근데 보니까 근데 이 요즘에 사이버 수사대라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근데 뭐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심들 제기했어요. 머리가 그전에는 첫 번째 출두하고 다르다. 그래서 네. 머리가 탈모였는데 어쩌고 쌍꺼풀. 그 사진 없습니까? 그다음에 네. 탈모했다는 거, 그다음에 쌍꺼풀이 좀 다르다, 눈가 뭐 귓불 모양이 그전 사진하고 다르다, 뭐 이런 걸 근거를 대는데 네. 얼마 전에 최순실 씨의 뭐 언론 인터뷰에 보면 독일에서 인터뷰했다는데 뒤에 전기 콘센트가 보면 그게 독일식이 아니라 덴마크식이라고 해서 덴마크가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러한 불신 사회가 조장되도록 한 거는 네. 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뭐 그림이 오면 요 얘기 조금 더 해보고요. CJ의 네, 오너 이미경 씨, 네, 이게 뭐 타 언론사 MBN의 특종으로 나왔는데 단독으로 뭐 어제 이제 큰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 아침 뭐 신문에 다 저기했는데 이게 청와대 수석이 네, 직접 관여했다. 혹시 그 뉴스 보셨죠? 안 보실 수가 없겠죠. VIP 뜻은 확실한 거죠. CJ그룹 관계자. 예,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 납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여기가 지금 청와대 수석은 제가 그 집까지 이게 목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집 화면에 다 나왔는데 그 이제 조원동 수석으로 예, 예.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이죠. 네, 당시 이게 2013년 말이기 때문에요.
예, 그 당시 경제수석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청와대 내부의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캔서서스는 뭡니까? 이게 의견이라는 얘기인데 캔서서스가 뭡니까? 무슨 캔서서스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중간에 확실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중간에 전달해 드렸다 그러고 VIP 적이라고 뜻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고 이게 뭐가 크냐면 사기업의 오너까지 물러나라 마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저 뒤에 과연 대통령이 한 건지 요즘에는 대통령이 한 게 최순실이가 한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더 한심해 보인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사농단의 끝이 어딘가 좀 황당하고 참담한 느낌이 예, 드는데요. 군대도 인사에 굉장히 관여했다는 거 아니면 박지만 그 38기입니까? 37기입니까? 38개죠. 37기인가요? 그 동기들 친한 옆방에 같은 방 썼던 사람 옆방에 썼던 사람 다 진급해서 다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녹취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VIP 뜻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언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으면 수사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네. 이런 이게 일종의 기업에 대한 협박성,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사를 동원한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도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뭔지 참 이게 너무나 한심하게. 이건 녹취록에 나왔고요. 그 목소리를 다 과학적으로 분석도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도 가가지고 했더니 그 청와대 그 조원동 수석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이 얘기했다는 얘기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19대 때 국회 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네. 그 정권 초기부터 이 소문이 쫙 퍼졌었어요. 네. 그리고 CJ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은 그 청와대를 향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무형의 이런 보복으로 이 그 기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기업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그 CEO들 전체가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 CJ가 운영하는 그 TVN에서 네. 그 저기 SNL SNL이라고 그게 풍자의 네, 대통령을 이제 희화했죠. 텔레토비로 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또 그때 CJ에서 그 사람 영화도 있었어요. 예, CJ에서 그것도 막 그 뭡니까 일본 노래 대통령 적정이 예. 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CJ에서 대박을 친 그런 그 영화들이 명랑. 그 이전에 네. 그 이후에 그거는 이제 우파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 이전에 대박을 친 영화들 놓고서 시중에서 이게 약간 진보 코드다 또는 노무현 코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변호인 그걸,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걸 대통령께 장애. 그 당시 네. 당선된 대통령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쪽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심기를 거스리고 또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셨는데 거기 언론들이 주목한 건 대통령보다도 CJ 이미경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거기서 심정적으로 좀 또 언짢아 해가지고 그게 표출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서 레이저를 많이 쐈다고 그 당시 뉴스에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CJ 차원에서 이거를 반전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피눈물 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서 네. 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 권력 눈치를 이렇게까지 봐야 되고 또 권력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가. 기업을 다독거려 가지고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해서 창업하고 또 고용하고 또 그렇게 그 GDP를 올리도록 하는 그 독려하고 대통령 어릴 때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기업들이 잘하면 대통령 취직으로 돌아가니까 네.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겁주고 그 권력기관에서 겁주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빨리 빼서 딴 데로 돌리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좀 뭐 공직 인사도 보면은 예를 들어 정유라 관련해 가지고 뭐 정유라 관련해서 자기네 쪽 이야기를 안 된다 그래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하는 거는 진짜 과거에 군사 권위주의 시대라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사법 처리해야 될 대상 그 일이고 이런 거를 또 하나는 대통령이 VIP 뜻이 실제로 뜻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뒤에서 입김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청와대 지금 안종범 수석도 당시 조원동 수석도 그렇고 그 청와대 정도 수석될 참모면은 불법적인 지시는
자기가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더욱 그리고 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미경 부회장보다 높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이미경 부회장 보고 나가라고 할 정도면 거기에 높은 사람은 두 분밖에 없어요. 어머니 손봉남 고모님, 그죠? 손봉남 고문하고 송경식 회장입니다. 그때 대한상이 그만두고 복귀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러면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니까 당연히 송경식 회장이었겠죠. 송경식 회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방언해 족하니까 방언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미경 씨가 결국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얘기를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송경식 회장도 굉장히 안타깝뿐만 아니라 나 같으면은 거기에서 끝까지 뭔가 좀 옳은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은 더더욱 안 되고요. 않습니까? 정권 초기에 권력이 서서히 10% 떼고 진짜 2005년에 저희 유승민 대표하고 저 원내대표단이 그때 날려갈 때 봤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정말 이게 좀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하니까 당에서도 다 그냥 평소에 다 유 대표 뽑았던 사람들 도와주었던 유승민 대표 도와줬던 사람들도 야 그만둬라 이렇게 다 그만둬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거기에 저항한다? 그거는 기대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왜 아니 근데 이게 뭐 문화 권력도 그렇고요. 어떤 치우쳐 있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이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단과 방법입니다. 투명한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법 절차를 동원해서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자, 없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정도까지 발언했으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되고요. 조원동 수석이요. 예.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최순실 관련된 지금 수석들이 지금 대부분 의혹을 사고 있는 것들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지금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이 본다면 조원동 수석도 그런 동기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자 아까 화면 찾았다고 합니다. 예, 검찰에서요. 그게 이제 대역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그 머리 모양이 한쪽은 구멍이 뻥 뚫렸고 아까 바로 전 거 다시 보여주시죠. 한쪽 머리는 괜찮고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네, 스타트 하지 마시고, 네, 스톱해 주시면. 잘 보세요. 그죠? 네. 이게 머리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고, 오른쪽 사람이 좀 젊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처음에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 왼쪽 모습은 처음에 검찰에 출두할 때 막 그렇게 취재진이라든가 시대에 밀려서 갈 때 그 모습인데 머리가 이제 그래서 많이 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원형 탈모증이 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어요. 갑자기 저렇게 머리가 날 네, 수가 그래서 있나요? 아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그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단 대역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저 다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든 뭐 그다음에 뭐 쌍꺼풀 모습도 좀 한쪽은 쭈글쭈글하고 한쪽은 좀 다르다는 네, 사진은 거고.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또 전문가의 얘기인데요. 예. 이 화면은 뭐 쌍꺼풀 얘기입니까? 이거는 콧대 콧대 높이도 다르다는 게 있어요. 콧대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진짜. 왼쪽이 확연하게 높고 오른쪽은 안경을 썼다고 보더라도 되게 낮다. 낮게 보이는 부분이고 이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네티즌들이 높이까지 재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진의 각도로 음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명백하게 높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도 이게 옷 그 코트의 길이가요. 봐봐요. 키가 커졌는지 갑자기 오른쪽은 네 확실히 무릎에 한참 30cm 위에 있고요. 왼쪽은 거의 무릎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키가 확 커졌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윗도리가 짧아졌는지 뭐 웃을 얘기는 아니고요. 예. 좀 이상하긴 하죠.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이거 봐요. 그리고 요거 귀 요거까지 보고 얘기하시죠. 옛날에 그 자기 딸 승마 대회 나갔을 때 그때 응원할 때 모습하고 지금 이번에 깃불이 모양이 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귀가 그래서 막 완전히 쭈글쭈글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르다는 건데 저런 이제 사이버 수사대 인터넷 네티즌들이 저러한 네, 40초 남았습니다. 예. 얘기는 굉장히 또 그럴 듯한데 어쨌든 검찰 수사에 응한 사람이 지문조사한 거는 네. 공일인이라고.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기상
기상천외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인데 온 국민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런 의심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에 설마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니까 저런 의심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엔 또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같이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도 저 사람한테 속고 있거나 검찰도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사실이면 진짜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거 뭐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당 농단이네, 그죠?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